자, 오늘 이 총리에 대해서 전망하는 기사가 꽤 많이 실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첫 총리는 민생 구원 투수일까? 경제통 한덕수 박용만 물망에 올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여기 그림 좀 봐주실까요? 6명의, 6명이군요. 6명의 얼굴이 있는데 지금 이런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한번 쭉 보시죠. 김병준, 김한길, 박용만, 박주선, 안철수, 한덕수. 근데 제목에 지금 한덕수 이렇게 돼 있죠? 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라는 걸 좀 잘 봐야 되죠. 만약에 윤석열 정부의 총리가 된다면 노무현 정부의 인사를 총리로 앉히는 셈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향이 전북입니다. 호남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박용만 여기 있습니다. 두산그룹 회장입니다. 대한상의를 좀 이끌었었죠. 재계 인사입니다. 이른바 재벌 인사예요. 자, 과연 어떨까? 여기도 역시 이제 물망이 오른다는 거죠. 일단 경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거론이 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새 정부 첫 총리 코드는 통합이다. 여기는 방점이 다르죠. 앞선 기사는 약간 경제 쪽, 여기는 통합. 그렇다면 안철수냐 민주당 출신이냐는 겁니다. 아,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안철수 최근에 이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직후, 인수위 끌어진 직후에는 강하게 예의가 있었는데 요즘에 좀 잠잠했죠. 그러나 아직 안철수 카드가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호남 출신의 과거 민주당 인사들, 이런 인사들이 통합형 총리로 또 내정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최인철 편집위원. 지금 현재 물망되시는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조금 유력하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가능성 측면 좀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근거는 뭔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 그리고 박주선 위원장,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가장. 그 매경 기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좀 인물들 소개가 돼 있죠. 아, 여기 보시면 앞부분에 있네요. 김병준, 김한길, 박주선, 요 세 분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일단 안철수 위원장이 결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큰 키가 있다.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로 가겠다고 결심을 하면 저는 그 당선인께서 아마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은 안철수 위원장이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갖고 있는 주식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백지 신탁 문제군요. 백지 신탁을 해버린다면 그 기업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주주들이 굉장히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물론 주가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백지 신탁이라는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 그러니까 지분을 외부 어떤 전문기관에 맡기고 그 전문기관이 알아서 운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문기관이 주식을 매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지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이 자신이 그래도 열심히 키워온 기업인데 그 기업의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단을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그 결단을 하신다면 나는 괜찮다.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총리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랩에 굉장히 경영적인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위험성이 있다면 총리 카드를 결국 포기하고 당권으로 회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향배가 갈릴 수 있다. 안철수 위원장이 나는 총리 안 하겠다고 최종 결심을 한다면 저는 김병준 위원장이나 박주선 위원장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통합의 카드가 굉장히 된다. 왜냐하면 김병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참여정부의 핵심이었고 그리고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그 윤 당선인이 굉장히 높은 가치로 보는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의 신뢰가 매우 깊다. 그리고 박주선 위원장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을 총리로 내세워서 통합의 가치에 방점을 두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핵심적 국정 가치를 접목해 본다면 아마 김병준 위원장이나 박주선 위원장이 유력하지 않겠느냐. 경제는 사실 뭐 다른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저는 총리까지는 그 생각도 아마 당선인께서도 하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총리는 다른 화합이나 통합의 가치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그리고 또 저분들이 또 오래 정치권에 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국정에 대해서도 해박한 인식을 갖기 때문에 당선인께서 저 두 분 중에 아마 선택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아직은 모릅니다. 방점을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지, 통합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경제 쪽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기사가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지금 6명의 인물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 주요 경력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김병준 지금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맡고 있는데, 김병준 위원장은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입니다. 그 옆으로 가겠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요. 김대중 정부 당시 내각에 참여했습니다. 장관으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옆으로 갑니다. 박주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수위에서 취임준비위원장 맡고 있죠. 19대부터 20대 국회의원인데 민주당 출신인 거죠. 민주당. 그리고요. 아까 설명드렸죠. 한덕수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당시 총리. 자, 뭔가 겹치는 게 있죠. 과거 노무현 또는 김대중 정부 당시 인사, 그리고 민주당 출신이라는 거예요. 네 분이나 그렇게 돼 있군요, 지금요. 자, 신경민 전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서 총리 내정자가 되면은 인사청문회 거칩니다. 그리고 이틀간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른바 오케이를 해줘야지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 삼지 않을 인물, 이 6명 중에 보이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다 민주당 내지는 노무현 정권 일부분은 노무현 정권하고 직접 관련을 맺은 분, 다 지금 그렇습니다. 박용만 회장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안철수 대표 역시도 과거 민주당과 그렇죠. 인연이 민주당에 있었죠. 하여튼 뭐 당 이름은 달았지만 하여튼 민주당의 공동 대표를 김한길 대표와 함께 했고요. 그리고 한참 동안 또 머물러 있다가 결국 문재인 그 당시에 후보와 각을 세우면서 나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국민의당으로 상당히 선전을 했고요. 그래서 다 민주당 내지는 전 민주당의 전 정권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라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아마도 전 민주당에 관여를 했다는 거 가지고 그렇게 뭐 점수를 더 주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하고 지금 비대위 체제가 8월 전당대회 때까지 간다는 걸로 가상을 한다면 윤호중 그리고 박홍근 체제가 유지가 될 텐데요. 그게 아마 강대강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여야 관계가 강대강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사가 되더라도 민주당이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통과시키려 그러진 않겠다. 다 어렵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쉽게 가게 될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 보니까 저 공통점들이 보이네요. 주요 경력에 일부러 이렇게 물망을 올리고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이런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게 된 거는 이른바 인수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요. 근데 공교롭게도 과거 민주당 계열의 정권 당시에서 뭔가 일을 하셨던 분, 그리고 민주당에 몸담았던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손환 변호사. 여기 또 보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보면은요, 뭐 호남 분들이 한 2분 정도 보이고요. 그리고 통합이라고 하면 지금 사실은 이 통합의 어떤 대상, 호남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호남 출신을 차기 총리로, 다음 총리로, 첫 총리로 임명을 내정을 해서 통합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카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호남에서도 충분히 이제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세대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저나 저보다 조금 젊은 세대에서는 예. 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호남에 있다 하더라도 호남 출신이 꼭 총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손아람 변호사가 지금 호남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제가 순천에서 지금요.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예. 그 장년층 이상에서는 아무래도 과거에 그 호남 홀대론을 이제 어떤 피해를 입었던 그런 예. 기억들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권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총리 자리에 호남분이 기용된다라고 하면 예. 훨씬 그런 면에서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지속적으로 호남에서 조금 더 존재감을 키워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예. 아마 국민의힘의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호남 출신 총리 카드는 매력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 여기 보시면 호남 출신, 각각 뭐 전남, 전북 출신, 그리고 여기 보면 경북도 있고요, 서울도 있고요, 경남도 있고요. 뭐 약간 지역이 다양합니다만 통합이냐 경제냐 뭐 이런 관점으로 지금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6월 1일인데요. 사실 정치권 굉장히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왜냐하면 후보들도 좀 뽑아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방선거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요. 뭐 각각 정당이 각오를 다루고 있군요. 민주당 경기도를 지켜서 전국의 반전을 노리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요. 수도권 석권해야 된다. 지방 권력도 교체해야 된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여일 앞둔 지방선거 수도권 대전이다. 수도권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를 과연 어느 정당이 많이 차지하는가. 이거에 관심사가 있다는 겁니다.